먼저 임병천 소장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양옆에 두 분 선생님께서 발표하고 계신데 제가 뭐 연배도 한참 어리고 그래서 이렇게 낄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뭐 어쨌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발표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젊은 놈이 다소 잘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지적해 주시면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 글에는 6.25 전쟁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최 측에 내놓은 거는 6.25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라는 게 제 글의 32쪽에 각주 45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하는 정영석 교수님께서 이게 저기 6.25 전쟁이라고 이렇게 아주 뭐 너무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쓰지 말고 6.25 남침이나 6.25 도발이라는 말을 쓰라고 저한테 교시를 주셨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본 논평문에 그런 얘기가 써 있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예를 들면 4.19, 5.16 이런 말들에 대해서 다 역사적인 평가가 상이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19를 의거로 보는 사람들은 의로운 거사라고 보는 입장이고 혁명으로 보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혁명으로 보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16에 대해서도 역시 첨예한 대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혁명으로 보는 입장이 군사혁명을 주도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용어가 됐었고요. 그 후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라는 용어가 교과서에는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군사 정변이라고 실려 있습니다. 5.16 군사 정변. 쿠데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사 교과서에는 쿠데타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해서 정변이라고 갑신정변과 비슷하게 정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5.16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렇듯 5.16 다음에 어떤 말이 붙느냐 이것이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입장을 담보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6.25라는 말은 상당히 객관적인 말인데 거기 다음에다가 사변이라는 말을 예전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선전포고 없이 갈등이 시작된 경우를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에 선전포고가 없이 북이 일방적으로 남침을 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불의의 기습을 당했다. 그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나라당 장관근 사무총장이 며칠 전에 사변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그 말은 이제 별로 부정적인 의미로 예를 들어서 사변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남침을 어떻게 보면 이 뉘앙스를 포함한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사교과서에는 역시 6.25 전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정치학계나 한국정치학계에서는 한국전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제 뭐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6.25 말고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일전쟁도 그렇고 무슨 뭐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한 것도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전쟁이라는 말은 조금 부적절하다. 예를 들면 신미양요도 코리안 워라고 미국 사람들은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6.25라는 말을 저는 더 좋아하는 6.25를 붙일 것을 저는 선호하는데
그런데 이제 정 교수님께서 이게 너무 전쟁이라는 말은 조금 남침이라는 말을 좀 희석시키는 용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교실을 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쓸 때는 북한이 도발한 6.25 전쟁 이런 식으로 전제를 한번 해보고 주문하신 대로 논평문에서 주문하신 대로 남침이나 도발이라는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수정주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6.25를 여는 데 있어서 미국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41쪽에 나와 있는 대로 1990년대에 소련이 문서를 공개하게 되면서 브루스 커밍스식의 그러한 남침 유도설과 같은 주장은 설당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는 남침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공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전에 집착하는 분들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홍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내전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 남침을 희석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제전이라고 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김일성이 도발을 했는데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김일성은 예를 들어서 소련의 괴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소련의 대리전인데, 예를 들면 대리전이나 국제전으로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봐야 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사의 제1공화국 정부가 이 북의 기습 남침에 맞서서 싸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국제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겠다. 미국의 대리전, 예를 들어서 이승만이 미국의 퍼펫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복합전으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50쪽 이하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44쪽 이하에 누가 그러면 개전을 주도했는가? 남침은 움직일 수 없는 이 사실인데요. 45쪽의 맨 첫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보면 스탈린이 단독으로 주도했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김일성이 단독으로 주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전과 내전설을 대표하는 양극단적인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스탈린이 주도해서 한반도 내부 상황을 이용했다는 스탈린 주도 김일성 보조 역할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과 스탈린이 공동 주도했다는 김일성 스탈린 공동 주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주도한 전쟁을 스탈린이 정신적 물적으로 지원했다는 김일성 주도 스탈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것은 스탈린이냐 김일성이냐 그거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침 도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 소련의 문서는 스탈린의 책임을 좀 면해주고 김일성이 전쟁을 도발할 책임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일성이 상당 부분 전쟁의 이 도발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했다는 것은 또 소련 문서의 한간을 읽어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46쪽 중간쯤에 김일성 주도 스탈린 지원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전쟁이지만 김일성이 주도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이 6.25 전쟁의 도발에 있어서는 전 개전이라고 썼는데 우리 정용석 교수님의 주장에 따라서 도발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6.25 전쟁 도발에 있어서 김일성, 스탈린 두 사람이 서로 협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역시 이것은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